공룡 스토리. 동물 두개골.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현생 동물을 중심으로 두개골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두개골에 대해서는 소개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현생 동물 위주로 알아보려고 해요. 공룡 두개골에 대해서는 다음 스토리에서 소개할게요. 모든 동물의 골격은 살아가는데 가장 적합한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의 골격을 보고 초식 동물인지 육식 동물인지 그리고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답니다. 현생 동물의 골격은 공룡 연구의 출발점이에요. 현생 동물의 골격에 익숙해지면 공룡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두개골은 골격 중에 가장 중요해요. 뇌를 보호할 뿐 아니라 먹고 숨쉬고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뼈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뼈보다도 종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생 동물뿐 아니라 공룡 연구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하답니다. 두개골은 많은 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뼈들이 결합한 자리는 봉합선이라고 한답니다. 두개골은 기능에 따라 크게 신경두개와 장기두개의 두 부분으로 구분해요.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신경두개. 신경두개는 뇌를 감싸서 보호하는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둥근 모습이고 평면에 가까운 단순한 형태를 하고 있어요. 뒤쪽으로는 척추에 연결돼요. 그럼 신경두개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살펴볼게요. 시상능선. 육식동물의 신경두개는 울퉁불퉁해요. 왜냐하면 이곳에 강한 턱 근육이 부착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릴 때는 분명하지 않고 성장하면서 점차 명확해진답니다. 그림은 스라소니의 두개골 성장 과정이에요. 골비대. 바퀴케팔로사우루스 같은 박치기 공룡들은 두개골의 정수리 부분이 아주 두껍고 단단해요. 이런 골비대는 다른 동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울레모사우루스나 모스콥스 같은 포유류형 파충류의 두개골도 아주 두껍답니다. 뼈의 두께가 12cm를 넘는다고 해요. 골 장식. 새나 포유류 중에는 신경 두개가 벼이나 뿔 모양으로 복잡하게 발달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구조물들을 골 장식이라고 해요. 골 장식이 가장 발달한 동물은 초식 공룡이랍니다. 특히 강룡들은 아주 멋진 골 장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청각윤기. 고양이과 동물은 귀 아래 부분에 뼈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를 청각윤기라고 해요. 소리를 잘 듣기 위한 구조물이랍니다. 공룡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요. 두개골 형태는 대부분 대칭이에요. 하지만 북방올빼미의 두개골은 좌우 비대칭이 아주 심하답니다. 좌우 귀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소리가 양쪽 귀에 도달하는 수천분의 1초 차이까지 감지해서 소리만으로 먹잇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해요. 대공. 두개골에는 척추와 연결되는 구멍이 있어요. 네 발로 걷는 여우원숭이는 두개골이 뒤쪽으로 척추와 연결되지만 고릴라와 침팬지, 그리고 사람은 아래쪽으로 척추와 연결돼요. 그래서 이 구멍의 위치를 보면 얼마나 반듯하게 두 발로 걸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답니다. 장기두개. 장기두개는 눈, 코, 입을 포함하는 골격으로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신경두개에 비해 모양이 훨씬 복잡하고 먹이 종류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안면 골격이라고도 한답니다. 장기두개가 복잡하게 생긴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외상으로 다치게 되면 얼굴뼈가 부러지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그래서 더 중요한 뇌를 보호하게 돼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엔진룸이 찌그러지면서 충격을 흡수해 운전자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원리랍니다. 안화. 눈동자가 들어가는 움푹한 부분을 안화라고 해요. 주로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은 큰 눈동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초식 동물의 눈은 바깥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주변을 잘 살필 수 있답니다. 반면에 육식 동물들의 안구는 앞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먹잇감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부비동. 공룡의 머리뼈에는 빈 공간들이 아주 많아요. 이런 공간들은 머리뼈를 가볍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요. 공룡뿐 아니라 개나 말 같은 현생 동물, 그리고 사람의 머리뼈에도 이런 공간들이 있답니다.
콧구멍. 무슨 동물의 두개골일까요? 조금 어렵지요? 힌트 하나. 상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매머드의 두개골이랍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부분은 무슨 구조물일까요? 콧구멍이에요. 얼핏 보면 안구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매머드의 두개골을 보고 외눈 달린 괴물로 오해하기도 했답니다. 코끼리나 매머드처럼 콧구멍이 높은데 뚫려있는 동물들은 긴 코를 가지고 있어요. 현생 맥도 긴 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콧구멍이 높이 뚫려 있답니다. 신생대 포유류 마크라우케니아의 콧구멍 역시 눈보다 높은 데 뚫려 있어요. 그래서 코가 아주 길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디플로도쿠스와 아파토사우루스 같은 용각류 공룡들의 콧구멍도 아주 높은 곳에 뚫려 있어요. 그럼 이들도 코끼리처럼 긴 코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물속에서 콧구멍만 물 밖으로 내놓고 숨을 쉬었다는 주장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왜 이들의 콧구멍이 위쪽에 있는지는 아직 잘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턱뼈. 턱뼈는 장기 두 개에 포함되는 부분이지만 따로 구분해서 소개할게요. 아래턱은 위턱과 맞물리면서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해줘요. 물론 소리를 내거나 숨을 쉬는데도 관여한답니다. S자 교환면. 현생 악어, 원시 악어인 데이노수쿠스, 그리고 바리오닉스나 스피노사우루스 같은 공룡들은 턱이 S자 형태로 맞물려요. 이런 형태는 먹잇감을 무는데 효과적이에요. 턱뼈가 평평하면 뒤쪽 이빨이 먼저 맞물린 후 점차 앞쪽 이빨이 맞물리게 되지만 턱뼈 형태가 곡선인 경우는 거의 모든 이빨이 동시에 맞물리게 된답니다. 긴 주둥이. 이티오사우루스와 틸릴루와 같은 수장용, 그리고 현생 돌고래는 긴 주둥이에 이빨이 빼곡히나 있어요. 이런 형태는 물고기를 놓치지 않고 무는데 효과적이에요. 이처럼 다른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외형을 갖는 경우를 수렴이라고 한답니다. 하악익. 틸라코스밀루스, 유스밀루스, 바보우로펠리스 같은 검치 호랑이들은 정말 긴 송곳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긴 송곳니를 보호하기 위해 턱뼈의 아래쪽이 길게 발달해 있답니다. 이런 구조물을 하악익이라고 해요. 턱의 움직임. 턱의 움직임은 계통에 따라 전부 달라요. 물고기와 파충류, 조리는 모든 뼈가 따로 움직여서 턱을 아주 크게 벌릴 수 있어요. 하지만 포유류는 모든 뼈가 단단히 붙어서 턱 관절을 중심으로 정확히 움직일 수 있답니다. 공룡 퀴즈. 다음 중 장기 두 개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물은 무엇일까요? 1번 안구, 2번 콧구멍, 3번 턱뼈, 4번 골장식. 정답은 골장식이에요. 장기 두 개는 보고, 냄새 맡고, 먹이를 먹는 구조물들이 있는 부분이랍니다. 골장식은 주로 신경 두 개에서 발달한 구조물이에요. 이번 스토리를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